네, 방금 소개받은 기원대학교 이재림입니다. 어, 오늘 참 이렇게 대면으로 같이 이 많은 참석 여러분과 대면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회적 거리 강화 일환으로 이렇게 부득이하게 동영상으로 가게 돼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뉴노멀 시대 미래학교 공간 조성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좀 더 우리가 미래학교를 크게 좀 봐서 큰 방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구의 변화죠.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체감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아동의 그 비율이 보면은 전체 70년대부터 그리고 최근 통계 나온 작년까지의 비율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 수준이죠. 앞으로 20년, 40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65세 이상의 노인분입니다. 뭐 사실 65세 이제 뭐 노인이라고 하기에도 이제 아직은 뭐 젊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고령자의 구성이 점점 확충되는데 그 비율의 정도가 너무나 크다는 점입니다. 20년 뒤에 이미 20년 뒤에 약 한 2배의 그런 비율을 갖고 예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60년 되면 또 40% 10명 중에 4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저출산 고령화 사이에 우리 학교하고 관련돼서 또 우리 국가의 사회적 문제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아동의 돌봄 문제 그리고 아동의 복지 정책이 대폭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노인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이 머물 곳, 즉 평생교육 또 돌봄이 일어나는 그런 노인의 공간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청소년들의 교육 학원은 많이 있지만 또 일반 주민의 여거나 이런 평생교육 쪽은 매우 또 부족한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들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가치 변화에 따라서 도시 이주에 따른 지역의 소멸입니다. 인구 저출산의 영향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그 읍면동의 문화와 복지, 보건 이런 공공 복지 부분이 부족한 지역은 주민의 도시 신도시 이전에 따른 인구수 감소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계획 쪽에서 지역을 컴팩트 시티라는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러한 정책들이 요구되는 사회이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인구의 이동은 필히 소규모 학교 발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그런 소규모 학교는 더욱 과소규모 학교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폐교라는 정책이 도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간단하게 봤을 때 우리는 2,000명, 60명 이하 학교가 약 2,000개 그리고 구도심에까지 포함한 300명 이하의 학교가 4,000개라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우리는 학교의 재구성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는 소인수 교육이라는 일부의 장점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단점으로 이어져서
아이들의 교육과정 문제, 또 사회성 문제, 또 공공복지 문제들이 대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적정 규모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상생된 정책들이 우리 이 학교와 관련돼서 앞으로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노인의 주간 보호의 문제, 또 요양 이런 것들이 많은 요구가 나올 거고 또 국가의 지원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돌봄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는 학교라는 곳에서, 공간이라는 데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출산에 의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한다면 그러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이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두 번째 미래학기 교육 패러다임 쪽으로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육이 우리가 지식 중심에서 이제는 실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미래에 필요한 교육이 뭐냐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이제 학교 교육은 이제 경험 중심, 즉 창의적 교육에 우리가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들의 관찰, 그리고 생각하는 교육, 그리고 통합적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험적 그런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있는 그런 교육 말고 교실 밖에 있는 교실 밖 체험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는 비교과 교육의 활성화가 우리 앞으로의 교육의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지식이 활용되지 않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서로 융합이 돼서 우리 실생활에 활용되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될 수 있는 그런 실생활 중심의 융합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더 우리는 초등학교 단계, 고학년 단계부터 좀 더 활성화되고 교육에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또 메이커스페이스 등 그런 융합 교육, 통합적 교육을 하는 환경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는 실생활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표현 능력, 즉 우리는 그런 발표 그리고 퍼포먼스 등 하는 이런 실제의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말로만 하는 안전교육, 말로만 하는 환경교육이 아니고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환경교육, 또 안전체험교육 등 이런 체험 중심의 교육도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교육적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력교육입니다. 우린 결국 사회에 나오면은 혼자서 이루기보다는 협력하는 그런 사회성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토론 상호 교감 수업,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학교 교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조성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각 교과 교실별로 다양하게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 공용 교실이라는 그러한 체계가 좀 더 정상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 그런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예술 및 스포츠 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초중고를 다니면서 악기 하나 그리고 체육 스포츠 하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라면은 우리 학교 교육이 좀 더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체능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한 인프라가 우리 학교 공간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또 미래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은 바로 선택교육 과정 활성화입니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그런 교과 선택이 가능한 그러한 수업 운영 체계, 그리고 그 수업 운영 체계를 위한 인프라가 바로 우리 미래 학교 공간의 또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초, 중, 고별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좀 더 그 선택에 대한 적성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중학교에 좀 더 다양한 수업의 확대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점제를 통해서 진로에 맞는 그런 교과를 선택하는 그런 체계가 종합적으로 그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교과 이외에 이제 우리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이 바로 소통과 교류가 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는 작은 도시로 그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제 휴식 시간대에 바로 교실에서 머무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사회적 교류와 교감이 일어난 그래서 하나의 그 중심적인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는 사회적 교류 공간이 바로 교실 밖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실이 아니고 교실 밖에 복도가 아니고 우리 아파트의 경우처럼 거실이 존재하는 그런 개념의 사회적 공간이 우리 학교 공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율학습 환경입니다. 학생들의 바로 자유롭게 또 팀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룸이라든지 하는 또 휴식 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환경들이 또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 다양성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사회적 그런 개성 특성을 조사해 보면은 다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2명, 5명, 10명 또 활동 자체도 소극적, 적극적, 활동적, 정서적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의 공간이 우리 미래의 학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 공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유사합니다. 교실 복도 그리고 외부 공간에 통로 있고 그 다음에 운동장이 있는 이런 똑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발달 단계별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에 맞는 그런 환경의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 방법과 그리고 거기서 생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인성과 감성 중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그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하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중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과 그리고 교감할 수 있는 감성 이런 환경들이 우리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미래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좀 더 또 다양한 수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환경도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5, 6학년이 되면 이제 교과 교육 준비기 중학교를 가기 직전에 이제 서서히 융합적 사고를 갖는 그런 환경들 또 다양한 교수 학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학습 방법이 가능한 교육적 인프라 현재처럼 그 강의 중심 또 실험 중심 그리고 분리된 그런 교육이 아니고 융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 함께 이제 서서히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교과교실제를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과일제를 운영하는 중학교에 가보면은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이걸 왜 해서 피곤하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득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공간이 너무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반면에 새로운 교수 학습을 수용하기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과거의 공간 속에서 체계만 바뀌는 그래서 학생들은 이동하다가 쉬는 시간 다 가는 그런 환경들이 이 교과시제를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교과시제에서 필요한 교수학습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서
또 진로 중심의 그런 인프라나 교육이 좀 더 확충되는 그런 환경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이동동선의 집중적인 단축이 필요하고, 또 이 이동동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라는 곳에 중심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영역이 하나의 전체의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을 기반으로 해서 교과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동 중에 학생들의 교류가 일어나고 또 공간마다 새로운 교수 학습이 가능한 그런 개념으로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러한 교과 교실제의 개념은 바로 학습의 문화를 바꾸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교사 중심이, 교사가 가장 편하게 강의하기에, 지식을 전달하기에 좋았던 그러한 문화에서 이제 학생의 중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교과 교실제가 좀 더 정착이 되고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맞는 교과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중학교에서 그러한 경험을 충분히 갖고 온다면은 고등학교에서 선택이 매우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고등학생들은 내가 어느 진로를 가야 될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이 된 교과에 대해서 내가 직접 참여해보고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등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등학교에서는 과정 중심에 몇 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되고, 또 다양한 교과를 개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그런 실들을 좀 더 확보해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소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 또 전문 교과 교실이 좀 확대되면서 중심 광장을 통한 이동 동선을 대폭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공간적 개념이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 공간 이용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에 제가 마땅히 소개할 내용이 이 도서관이라는 개념에서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일본에 있는 다케오 도서관입니다. 이 다케오 도서관은 들어가면은 맨 먼저 커피 향이 나오게 됩니다. 카페가 바로 스타벅스 카페가 바로 입구에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서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최고 큰 서점이죠. 아주 편안하게 이 다케오 도서관을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는 그 열람객들은 책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커피를 마시러 오고, 결국은 이 문화를 얻고자 오는 것입니다. 오면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이라는 곳을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 여기 관장님의 이제 1시간 정도의 이제 설명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기획부터 젊은 주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도서관에 익숙한 공간으로 된다라면은 성인이 돼서도 그 아이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서 이러한 기획을 했다고 이제 합니다. 저도 여기에 개별적으로 또 가서 노트북 가지고 한 서너 시간을 여기서 그냥 일 좀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죠. 커피를 마시면서 또 그 안에 도서관의 서고를 열람도 해보고, 이러한 즉 우리가 과거에 학습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이 개념이 아니고 휴식과 여가와 그리고 편안함이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학습과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개념의 학교 공간이 우리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 중앙도서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보러 온 사람보다도 여가를 위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오면서 가볍게 책을 그리고 이렇게 그 독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도서관이 이렇게 변화하듯이 우리 학교도 이제 입시라는 그런 지식이라는 개념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사회적 교류가 되는 그런 학교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학교 공간에서는 좀 더 편한 방법은 층을
몇 개의 층으로 최소한 두 개 층으로 나눠서 접근성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 열람실이 문으로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방이 돼서 휴게 공간인지 학습 열람 공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편안함을 준다라면은 지금처럼 그냥 닫아놓는 도서관이 아니고 주로 아이들이 찾는 그런 학교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러한 그 도서관이 개념이 우리가 조용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휴식과 여가와 그리고 교류도 일어나는 개념으로 좀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학교 공간에 이제는 미래를 봤을 때 저는 구조적으로 이제 학교 공간의 구조적인 특성은 저는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적어도 전 8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건물이 우리가 50년, 60년에서 머문다라면은 이제 짓는 건물들은 80년을 볼 수 있고, 그러한 80년 동안 미래의 교육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는 고정 공간과 융통적 공간으로 이원화돼서, 융통적 공간은 매 10년, 20년마다 그 시대의 사회적 패러다임에 따라서 공간의 융통성이 주어지는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이 좀 돼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융통적 공간, 즉 학교의 중심 공간입니다. 그 중심 공간에 학생들이 필요한 학생 중심의 그런 공간들이 융통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교과, 교실군들이 연계되는 개념의 그런 고정 공간과 융통적 공간으로 그렇게 이원화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시에 개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머물러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이제 공간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 공간에 바로 다양한 학생들의 교류와 학습, 그리고 여가, 그리고 경험적 그런 환경들이 바로 이 중심 공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중심 공간은 학생들의 기억에 남는 장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광장 중심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핀란드의 최근에 핀란드 학교를 재배치하면서 소규모 학교들을 다 모으면서 하여튼 기본적인 건축 기본 패턴입니다.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술과 체육, 개방하는 시설은 도로에서 직접, 그리고 교과군으로 아니면 또 학년군으로 나눠진 이런 개념의 교과 배치가 앞으로 우리 미래 우리 학교 공간 혁신의 방향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중심 공간을 만들어서, 즉 중심의 광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의 모든 체험적, 경험적, 그리고 교류, 그리고 학습, 자율적 학습이 일어나는 개념의 학교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사례입니다. 광장, 마을길, 즉 하나의 학교가 도시라는 개념에 서로의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개치 개념이 우리 그 앞으로의 학교 개념의 특성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개 환경입니다. 5개 공간마저도 너무 단순합니다. 체육장만 마련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사회성 활동적인 아이들, 즉 우리가 학생들 조사를 해보면은 10%에서 15%의 학생만을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나머지 80에서 90%의 학생들은 조용하고 산책하고 휴식하고 교류하는 이런 학생들의 요구는 반영이 안 된 학교들이 지금 우리 학교의 일부 공간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이런 그 공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옥상이라는 것도 활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4층, 5층 획일적으로 짓는 옥상보다는 좀 더 층을 달리하는 메스형 개념이 도입돼서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고층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우측에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쉬는 시간만 되면 저 학생들은
꼭 나옵니다. 거의 학생들의 8, 90% 학생들이 나옵니다. 저는 한 2시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왜 이 독일의 학생들은 저렇게 공간에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할까? 모든 접근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하는 이런 공간적 특성들이 학생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서로 교류하게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안전 문제입니다. 지금도 저는 셉테드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수많은 신설학교들이 출입문이 8개, 10개씩 나와 있고 관리는 안 돼 있고 지킴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우린 건물이 하나의 주 출입구가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배치 개념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에 이케다 초등학교는 일본에서 학생 8명이 외부 침입자에 의해서 난자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쇼크가 왔던 사건들이죠. 이제는 건물, 학교 정문을 통과한 외부 침입자가 건물을 지날 때도 반드시 관리자와 교류하는 그런 자연적 감시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또 안전 교육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서 일상적인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학교 개념이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듈러 건축입니다. 한 17년 전에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었던 모듈러 건축입니다. 왜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기숙사 건물, 지방에 있는 고교 다양화 정책에 의해서 그 기숙사 건물의 반 이상이 남는 현실, 그때도 이런 모듈러가 제한됐지만 그냥 콘크리트 건물로 짓고 현재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렇다면 이것은 지속 가능성에서 우리는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도 다양한 에너지를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제로 에너지를 실현을 위해서 모든 시도교육청과 우리 설계사무실, 우리 관련된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로 에너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운데 있는 채컬상, 우리는 제품을 사용하고 그 폐기할 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하나하나 우리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그런 환경을 위한 정책이 우리 학교 건물에 또 반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구조물의 생애까지 학생 수가 남으면은 바로 지역에서 함께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까지도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사회 학교를 위해서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방과 함께하는 쌍방향적인 그런 개념들, 즉 학교 공간을 지역 주민에 내주고 또 주민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 교육도 담당하는 그런 쌍방향적인 그런 환경들, 그리고 운영 체계가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기보다는 예시죠. 우선 광장을 중심에 체험과 교류와 휴식이 가능한 그런 광장을 중심으로 교과가 연계되어 있고 5개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앞으로의 학교에 개방해서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개방을 고려한 독립적인 출입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건물의 개선 방안입니다. 하나의 예지만은 이렇게 연계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왜 체육관이 왜 독립적으로 가 있어야 되는지, 학생들이 선호하는 가장 1순위가 체육관인데 우리는 계속 체육관을 독립적으로 떼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자료를 한 30개 나열된 걸 보니까 100% 체육관이 출입문은 밖으로 나가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교실에서 나오면 바로 체육관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학생들이 희망하는 그런 공간들조차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지역에 개방한다고, 개방은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연계성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공간 혁신을 한다라면은 일부에 부분적으로 개축을 하면서 증개축을 해서 중심 광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체육관 각 건물동이 연계되도록
해서 하나의 중심을 두고 특성이 있는 교과들이 연계돼 있거나 학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연계성, 그리고 편의시설들이 연계되고, 또한 거기서 개방 가능한 공간들은 지역 개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앞으로 우리 기존 건물들을 재구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린 앞으로 미래에 가야 되는 학생들의 교육적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공간이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또 지속 가능하게 고려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학교 공간 혁신의 방향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